안녕하세요. 오감만족 김다영입니다. 자,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우리나라는 1분기 경제 성장률이 0.3% 하락을 하면서 역성장을 했습니다. 10년 만에 최악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시장이 둔화된 모습을 보이면서 불확실성에 갈팡질팡하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흐름 어떻게 흘러갈지 또 그 안에서 어떤 대응해야 할지 저희 오감만족과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안내 도와드릴게요. 카카오 플러스 친구 오감만족을 친구 추가해 주시고요. 고민 종목, 매수가와 비중, 마지막으로 매수일까지 이렇게 4가지 남겨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오감만족에 오는 숫자 5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함께 모실 분, 저희 오감만족의 고민 해결사시죠. 이영재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주식 이야기를 진행할 이영재입니다. 네, 자, 기관이 좀 매도를 하고 있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영업 적자를 발표를 하면서 시장에서 역시 개별주 위주의 흐름을 좀 계속 봐야 될 것 같은데 경계감이 높아 보여요. 어떻게 진단하시나요? 네, 저희는 2주 전부터 경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한참 13 거래 연속 네, 상승 이럴 때 그때도 이미 경계를 했죠. 그때부터 장이 좀 흔들릴 거라고 말씀을 드려왔고 벌써 한 1, 2주 전부터 해지앤 개별주 트레이딩 전략을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어요. 한참 13거래일 연속 상승할 때 사상 역대 최고고 역대 처음이고 몇 년 타이 이후로 기록이다, 타이 13년 기록이다 만의 기록이다 그쵸. 이런 얘기 했었죠.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은 결국은 현실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그런 얘기 뉴스 나올 때 이제부터 상승장이 열리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은 그렇게 주식시장이 완만하면은 저 같은 사람이 밥을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도 주식 시장 코스피가 지금 0.3% 정도 빠지고 있고 코스닥이 0.54%, 코스닥이 좀 더 많이 빠지고 있는데 왜냐면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도 하이닉스가 좀 부진한 실적 컨센서스 이하의 영업이익이 60 몇 프로 빠지는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쵸. 삼성전자가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거 투자한다는 잘하겠다. 뉴스로 인해서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종목들도 좀 올라오고 있던데 네.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코스피가 코스닥보다는 좀 더 양호한 편이에요. 어쨌든 간 코스피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주축으로 한 반도체 섹터가 주도 섹터고 코스닥은 이제 아무래도 바이오 헬스케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섹터의 흐름과 코스닥이 어느 정도 연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고 네.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반도체 섹터하고 아무래도 베타가 좀 높기 때문에 연동되는 측면이 있어서 아무래도 오늘같이 이제 대량 투자 소식이 들려오고 또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하이닉스도 좀 올라가고 있는 측면에서는 네.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강한 이유가 좀 이해가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지금 차트 한번 보시면은 차트상으로도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지돼야 될 라인이 일단 이 라인이에요. 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 라인만 일단 지지가 돼주면은 한 2182 정도 라인인데 이 라인만 좀 지지가 되면 일단 한번 반등은 나올 것 같고 걱정되는 거는 이제 반등 나온 이유가 걱정이 사실은요. 걱정되는 거는 네. 여기서 반등을 나왔는데 반등 주고 쌍봉 만들어 주고 더 빠질까봐 걱정이 되기는 해요. 그렇거나 혹은 옆으로 쌍봉 만들어주고 옆으로 흐르거나 네. 이런 것들이 좀 우려가 된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좀 보수적으로 헤지를 하시고 트레이딩을 하라고 말씀드리는데 네. 2250선이면은 조금 더 헤지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라고도 느껴져요. 어제부터 계속 어제가 아니죠. 이번 주 내내 말씀드리는 건데 환율 네. 지금 하늘을 뚫을 기세예요. 1158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렇죠. 10월에 고점이 1145원이었는데 현재 시점 1158원이에요. 네. 여기가 지금 여기 조그맣게 보이는 좀 크게 켜볼까요? 크게 볼까요? 여기 보이는 요거 조그만 빨간색 봉 이게 네, 지금 오늘 위에. 가격인데 1158원이에요. 네. 이때가 지금 여기 있는 떠 있는 이 봉이 이제 10월 달에 이제 급등했을 때 봉인데 그때보다 오히려 높아져 있어요.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저점하고 고점이 이때부터 계속 높아지는 우상향 패턴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1월 장이나 작년에 이제 10월, 11월에 작년 10월이면 이쪽이죠.
작년 10월에 네. 11월 이때는 좀 많이 던졌다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그때 다시 잡아가지고 올해 이제 초부터 잡아가지고 계속 이제 외국인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잖아요. 거기다 지수를 이까지 올렸기 때문에 차익 실현 욕구들도 있을 거예요. 차익 실현을 하고 우리나라 지금 경기 지표도 안 좋으니까 다른 나라에 투자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어제도 말씀드렸고 뭐 오늘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2017년에도 마찬가지 환율이 떨어졌을 때 2017년에는 강하게 떨어졌고 2017년 시장은 거기에 반해서 강하게 올라갔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환율을도 저는 좀 걱정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지금도 개별주 트레이딩을 하시고 헤지를 해놔야 된다고 생각하나 네. 긍정적인 측면으로 좀 보면은 제 생각에는 일단 유동성이 좀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미국에서 풀어놓은 달러들도 많고 네. 그런 측면에서 중국 증시에 투자하는 A주 비중을 20%까지 늘렸던 것도 결국 유동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한 측면도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주식이라는 건 사면은 올라가고 팔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직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 입장에서 조금 더 글쎄요 자금이 들어오면은 일단 경기하고 무관하게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되고 사실 중국 시장이든 미국 시장이든 미중 무역 분쟁이 지금 된다 뭐 끝난다 이러고 있지만은 아직은 분쟁 중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 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어제는 조금 하락을 했어요. 그렇죠. 뭐 하락한 게 다우지수 0.22, S&P 지수 0.22. 진호 형님이 또 생각이 나네요. 이제 이자 보면은 나스닥도 마찬가지 0.23 이 정도 네. 빠졌는데 어쨌든 이건 뭐 단기 차익 실현 물량 정도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미국 시장 올라갈 때 우리는 못 올라가고 빠질 그렇죠. 때는 더 빠지는 형국이 벌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개별주들은 가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네. 갔을 때 따라가지 마시고 좀 지루하시더라도 안 갔을 때 미리 대기를 타고 있다가 갔을 때는 왜냐면은 지금 30%로 그 상한가가 바뀐 이후에 연속 상한가가 나오질 않아요, 잘. 3연상 하면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15%던 시절에는 연속 상한가 잘 나왔거든요. 사실 그때가 주식하기 편했어요. 옛날에는 제 기억에 리드코프인가 어떤 종목이 42연상도 찍었던 적이 있었어요. 대단하네요. 그런 논하는 시장이었었는데 지금은 하다가 이제 올라가다가 VI 같은 게 걸리잖아요. 잠깐 이제 완화 장치가 걸리기 때문에 계속 수급의 흐름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주식 시장은 뭐 생명체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네. 흐름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상한가 특히 뭐 하한가는 물론 끊어지면 좋지만 우리가 이제 하한가 맞을 생각으로 주식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쵸. 상한가만 고민을 하죠. 근데 흐름이 끊어지니까 오히려 상한가를 잘 받기도 힘들고 연속 상한가도 좀 힘든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상방으로 힘이 잘 안 실리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요즘 재미가 좀 장이 좀 재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그래서 가는 종목을 따라가시는 것보다는 가기 전에 종목들에서 대기를 타고 있다가 추세가 나오면은 조금씩 비중 축소에 차익 실현하시는 게 좋지 지루한 거 싸우면 사실은 주식시장이라는 건 좀 지루하면 견디고 나다 보면은 추세가 돌아가고 상승 추세가 나오는 구간이 나와요. 네. 대표적으로 저희가 이제 예전에 방송 때 신일산업 같은 경우 1,200원대 당그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그게 2,300원인가? 한번 볼까요? 최근에 신일산업 같은 한번 경우도 볼게요. 우리 앵커님이 감기가 심해요. 그래서 네, 정말 감기 다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네. 감기약 관련주를 신일산업 같은 경우도 지금 9,110원이네요. 우리가 이 동감을 쳐놨어요. 이때 한번 담가보셔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심지어 이까지 가서 상승으로는 거의 뭐 100% 가까운 4%까지 안 나왔겠네요. 100%까지 나올 수도 있겠네요. 88% 나왔는데 많이 올라갔어요. 예, 근데 결국은 시간이 석 달을 기다렸어요. 근데 대시세 큰 추세를 먹으려면은 기다림이라는 게 안 필요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중간에 따라 들어가면은 예를 들어서 이쯤에 따라 들어가잖아요. 이쯤에 따라 들어가셨다. 네. 결과적으로는 윗꼬리에 들어갔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먹었어요. 근데 그쵸. 윗꼬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변동성을 버티고 멘탈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뭐 제가 이제 사도 된다, 충분히 살 수 있는 자리라고 했지만은
이제 뭐 저 전문가 자식도 뭘 알겠다고 사라 그러고 말이야 이러면서 흔들리면서 누가 뭐라 해도 이제 던지게 되거나 그러니까 괴로워요.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오히려 낮은 구간부터 매집을 해놨다가 2구간 때부터 슬슬 파기 시작해야죠. 2구간 때부터 조금씩 팔아가고 아니면 내려올 때 제일 좋은 거는 내려올 때 11선 지지되는 종목이었는데 이게 깨지는 걸 보고 조금씩 내려가면서 팔면서 다른 이제 종목에 매집 구간에 들어가셔가지고 또 조금씩 물량을 비중을 늘려가시는 전략을 쓰셔야 네. 계좌에 수익이 온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본인 멘탈이 움직이는 종목에서는 잡히기가 힘들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 같은 시장 뭐 당장 부러지거나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는 부러질 수도 있죠. 근데 시간은 좀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언제부터 이 말씀을 드렸냐면 장단기 금리 차가 채권 금리가 역전됐을 때, 채권 수익률이 역전됐을 때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2008년에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있었다가 그 다음에 장이 한동안 안도 랠리를 펼치다가 어느 하루 부러졌는데 지금 그때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그때는 아니고 제일 좋은 거는 그때 인근에서 이제 인버스 비중을 많이 늘려놨다가 장이 부서지고 정말 대량 할인할 때 2008년 그 리먼 브라더스 하락이 끝날 때쯤에 주식을 사면 무조건 뭘 사도 올라가던 시즌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일 좋은 타점들을 잡을 수 있는 또 시즌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주가가 빠진다는 게 꼭 두려워할 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할인하는 거니까 이 주가가 어떻게 갈지 확신이 있고 이 주가의 현재 가격에 대해서 확신이 있다면은 주식에 좀 빠진다고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해요. 제일 두려워야 될 거는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는 게 두려워요. 왜냐면 예전에도 저희가 업종 말씀드릴 때 네. 코스피 말씀드릴 때 13연속 상승을 할 때 말씀드렸던 게 이렇게까지 가야 될 게 아닌데 조정을 주고 가야 되는데 연속 상승을 해서 난 불안하다. 네. 그래서 해지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렸고 올라가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른 각도로 빠지고 있어요. 제 생각에 지금쯤에는 브레이크를 잡힐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지금도 계속해서 전략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인버스 오늘 정도 바닥 잡아주면은 여기 상승을 하면 인버스는 손실을 날 거예요. 손실이 나더라도 그냥 개별주 트레이딩을 잘 하기 위해서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들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환율의 상승으로 우리 시장이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기업 성적표는 좀 부진한 편이고 경계심도 높은 시장 모습인데요. 이런 시장일수록 선택과 집중을 좀 잘 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해진 개별주 트레이딩 전략을 주셨습니다. 유동성 빠른 시장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어봤고요. 자, 저희 본론으로 들어가서 종목 상담 바로 시작해 볼게요.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 저기 술 끊으셔야 되겠어요. 술 드셔서 이런 거 아니에요? 갈갈하니 어제 막걸리 드시는 듯한 목소리가 제 안에 아니라. 아저씨가 살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점점 걸걸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 어떤 종목인가요? LG 디스플레이를 가져왔습니다. 네, 이 종목 비중과 매수가 매수일은요? 올해 3월 6일 매수하셨고요. 매수가 21,400원에 비중 17%입니다. 네, 첫 번째 상담 종목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1분기 성적표가 공개가 됐습니다. 시장 전망치를 좀 하회하면서 3분기 만에 또다시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요. 2분기 적자 폭도 좀 확대될 것이다라는 예상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예. 어떻게 대응할까요? 일단 1분기 실적은 안 좋아요. 매출 5조 8,800억에 영업 손실 1,320억, 순손실 630억 기록, 추정치를 밑돌았고 2분기엔 적자폭이 확대될 거란 얘기가 있고 네.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어제 이제 오늘 제가 LG전자 안 가져왔는데 LG전자 한번 볼까요? 네, 차트 LG전자 한번 보여주시면은 LG전자 같은 경우 오늘 지금 올라가고 있네요. 올라갔더라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제 이제 LG전자에서 뉴스가 나왔어요. 어제 나왔던 뉴스라서 네. 여기 있네요. LG전자 휴대전화 국내 생산 중단, 베트남으로 거점 이동 이런 얘기들이 나와가지고 사실은 LG전자가 실적이 참 좋은데 LG전자 실적에 비해서 휴대폰 사업부에서 적자를 너무 기록을 해가지고 맞아요. 오히려 실적에 마이너스 영향을 줬는데 지금 휴대폰 시장을 접는다는 건 아니지만은 여기 비용을 줄여가지고 베트남 공장을 이전한다는 얘기는 이제 생산비를 좀 줄이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최소한 가격 경쟁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게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의 노조분들이 또 보통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가 뭐 돈을 벌든 말든 망하든 말든 일단은 데모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특히 자동차 쪽이 제일 심하죠. 금속 노조가 제일 심한데
이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지금 뭐 조선도 마찬가지죠. 조선도 마찬가지고 그런 불확실성이 있을 때는 조금 더 조정을 줄 수 있겠지만 LG전자 지금 가격대가 나쁘지 않거든요.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그게 LG 디스플레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일단 실적도 너무 안 좋아요. 네. 너무 안 좋고 2분기 실적도 좋아지란 보장도 없고 주가가 심지어 어제 6% 넘게 하락해서 이게 작은 종목이 아니거든요. 잔잔바리한 종목이 아닌데 빠진 것을 보아하니 너무 뭐 걱정들이 되고 겁이 났을 심각하죠. 텐데. 예. 네. 근데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 현재 121선에 걸려가지고 지금 밑에 꼬리를 조금 크게 볼까요? 밑에 꼬리를 내주는 자리예요. 밑에 꼬리를 내주는 자리고 최근에는 매물이 조금 나오긴 했어요. 매물이 조금 나오긴 했는데 종목별로 좀 볼까요? 기관 외국인들이 최근에 좀 많이 던졌긴 했어요. 특히 어제 많이 던졌는데 그 산 거를 보면은 던진 양이 산 거에 비해서는 아직은 미흡하다. 여기 더 던지면은 이제 손절 수준이거든요. 손절은 하면 안 되죠. 이 좋은 자기들 딴에는 좋은 장이었을 텐데 여기 손절할 수가 없으니 제 생각에는 한번 끌어올렸다가 갈 수도 있어요. 지금 자리가 지지를 해야 될 자리거든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이 종목 한번 해석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낙서가 많이 돼 있네요. 지우고 네. 현재 자리가 이 정도 라인이잖아요. 이 자리가 전에 전 저점 자리고 쌍바닥을 줄 수 있는 자리고 120선에서 맞닿는 자리예요. 안 좋은 거는 일목을 깨고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저항이 걸릴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확률상 한번 반등 줬다가 갈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은 남아있는 수급들도 좀 있기 때문에 반등을 줄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얘기하면 현대 라인에서 지지가 안 되면은 추가 하락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추가 하락 가능하면은 뭐 17,000원에서 16,000원 선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에는 반등 시는 일단 매도를 하시는 전략을 쓰시고 일단은 특히 이런 덩어리 큰 종목은 실적 안 나오면은 실적에 연동되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쏟아지는 빈 좀 피해야 된다는 생각도 좀 있어요. 그래서 반등 시 매도를 드리는데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반등을 해서 21,000원 선까지 회복을 해주면은 조금 더 끌고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가 자체는 지금 한번 크게 하락해주고 옆으로 흘렀다가 추가 하락해주고 그 다음에 반등 줬다가 10월장에 다시 한번 맞고 이제 네. 턴을 돌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좀 아쉬워요. 바로 이렇게 죽기에는 골로 가기에는 좀 아쉽다는 측면이 있어서 제 생각에는 반등 시 일단 매도 의견 드리는데 만약에 21,000원까지 일단 수복을 하면은 추세를 좀 보고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드리고 손절가는 드려야죠. 18,500원까지만 일단 보세요. 18,500원까지 깨지면은 확률상은 상방을 반등을 줄 거 생각하지만 이건 확률일 뿐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00%는 없어요. 네. 확률이 조금 더 상승으로 반등을 줄 확률이 높을 뿐이지 이 하단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반등 시 매도 단 21,000원 선을 수복하는 게 빠르게 수복을 해준다. 그럼 조금 더 홀딩을 하시고요. 손절가 18,500원을 제시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인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는 반등 시 매도 의견과 함께 손절가 18,500원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네, 대리님 말씀하시면서 본인도 민망하신 것 같아요. 너무 죄송스러워가지고 네 목소리가 갑자기. 사실 어제는 제가 술을 마셨는데 저는 제가 아픕니다. 있던 노래방 옆에서 소리를 지르시던 분인가? 아닙니다. 어제 뭐 저기 브라운관 깨진 줄 알았어요. 옆 테이블 그 옆방 브라운관 깨진 줄 알았는데 앵커님이 아니셨나라는. 저희 회사에 지금 독감이 돌고 있기 때문에 언제 또 이렇게 저처럼 되실지 몰라요. 사실은 저도 어제 아파가지고 진짜요? 티는 안 났지만은 제가 덩어리를 봐서 알겠지만은 한 끼를 굶으면 큰일 나거든요.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는데 제가 두 끼를 못 먹었어요. 입맛이 없으셔서 못 드신 거예요?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배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뭐 몸살이 나가지고 두 끼를 못 먹고 목소리도 안 나왔는데 참 제가 요즘 느끼는데 방송 체질인 것 같아요. 제 방송할 때 보니까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 전까지 들어오기 전까지는 책상에 엎드려가지고 죽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들어오니까 또 역시 프로가 아닌가 싶어서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다행히. 네. 그래서 노래방 이런 것도 조심하시고 감기 탓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대림 CNS 같은 경우는 작년 9월 3일 날 매수를 하셨고요. 네. 13,700원에 비중 15%로 매수를 하셨네요.
네, 두 번째 종목인 대림 CNS입니다. 건축과 플랜트 기반 공사에 활용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들이 시장 점유율 1위를 좀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북주로 분류가 되면서 시세를 주었는데 최근의 흐름이 너무 그래요. 너무 어떻게 안 하면 좋아 좋을까요? 보이지만 너무 안 좋아 보이지도 않아요, 사실은. 좀 지지부진해요. 예. 네, 흐름이. 주식은 근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최근에 이 대북주 일단은 흐름 볼게요. 대북주 여기 대북주 마크 있고요. 여러분들 제가 뭐 한 번씩 드리는 말씀이지만 대북주는 대북주에 5월 25일 날 이 마크가 선 포인트가 있어야 대북주입니다. 네. 사실 대북주 중에서도 대북주로 엮여 있는데 대북주 중에서도 비실비실한 애예요. 비실비실한 애고 줄 때도 잘 못 주고 특히 제가 옛날에 이거 거래해본 종목이라서 알고 있는데 이 종목이 그 호가가 얇고 지금 호가는 볼까 거래량도 별로 호가는 없고 볼게요. 재미가 없어요. 제가 이제 그 주식을 하면은 오래 가져갈 종목이 있고 오래 못 가져갈 종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못 가져갈 종목이라고 생각하면은 들어가서 5분 후에 팔 때도 있어요. 5분 후에 그냥 손절치고 나올 때도 있고 네. 흐름이 안 좋을 때는 그럴 때도 있는데 얘는 호가 라인이 호가도 너무 얇고 보시면은 지금 뭐 전거래 423주 걸려 있고 106주 걸려 있고 지금 두꺼운 호가 차이가 1000주거든요. 그럼 1000만 원이에요. 여러분 돈 5억만 있으면 저기 세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 거래량도 지금 10,000주 나오고 15,000주 어제 15,000주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 전날 8,000주 뭐 이래요. 15,000주면은 11,000원짜리니까 1억 한 5천, 1억 하루 종일 거래량이 한 1억 2, 3천 정도 나온다는 얘기인데 네. 1억 2, 3천보다는 많이 나오겠네. 1억 5천 넘게 나오겠네요. 한 2억이면은 여러분들 시세 조정할 수 있습니다. 2억 돈이면 세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돈 많으신 분들은 세력의 기분을 느낄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상한가 밀어넣을 수 있죠. 이런 정도면은 물론 매물이 쏟아지겠지만 근데 그 정도로 좀 흐름이 지지부진해요. 근데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점은 지금 추세 트렌드 라인을 그거 보면은 이 라인은 지켜주고 있어요. 이 라인 만약에 깨고 내려왔으면은 위험한 자리인데 일단은 지켜주고 있어서 원래 제가 이거 비중 축소 의견을 드렸거든요. 네. 근데 다행히 지금 오전하고 다르게 조금 잡아주는 밑에 꼬리가 좀 나오고 있어가지고 일단 이 트렌드 라인 한번 그어 보시고 이거 깨지 않으면 일단 가지고 가실게요. 근데 안 좋은 거는 처음에 제가 이거를 비중 축소 의견을 처음에 드리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은 최근에 실적이 너무 안 좋았어요. 전년도에도 보시면은 적자 전환 을 했고 당기 순이익 기준으로고요. 영업 이익도 71%가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다 작년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 좀 불안감도 사실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또 실적이 안 좋다고 주가가 무조건 빠지라는 법도 없거든요. 적자 기업 주식들이 더 잘 가요. 적자 기업 주식들이 더 잘 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실적이 안 좋다는 거 감안하시고 지금 최근에 지지부진하다는 것도 감안하시되 네. 이 트렌드 라인이 아직은 살아 있으니까 이거 깨기 전까지는 일단 놔두시고요. 트렌드 라인 깨는 자리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오늘 깨질 수도 있어요. 대충 이 정도 라인 가격대면은 한 뭐 1,800원, 1,900원 뭐 이래요. 그래서 한 1,700원, 한 1,500원까지만 보시고 네. 그까지 안 내려오면 조금 더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것도 한 500원이면 전저쪽 정도 이 정도 라인이거든요. 네. 그 정도 아니면 조금만 더 끌고 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특히 오늘 장이 안 좋기 때문에 생각보다 더 끌려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가져가시고 네. 보유를 하시고 단지 손절가 한 500원만 잡고 끌고 가시는 걸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두 번째 종목인 대림 CNS에 대해서는 현재 시점 홀딩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손절가는 1,5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볼게요. 어떤 종목인가요? 락앤락입니다. 네, 이 종목 비중과 매수가, 매수일은요? 올해 3월 21일 날 매수하셨고요. 26,600원 매수가의 비중 20%입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은 락앤락입니다. 아마 많은 주부들, 뭐 주부가 아니더라도 락앤락 모르시는 분들 없으실 것 같은데요. 밀폐 용기의 대표 주자로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면서 주방 생활용품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근데 최근에 주가는 좀 계속해서 하향세를 띠고 네. 있어요. 살펴볼게요. 락앤락. 네.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집에 있으시죠? 아, 그럼요. 네, 저희 집에도 있어요. 실적이 그렇게 뭐 아주 나쁘거나 좀 줄긴 줄었는데 네. 뭐 주근산이 하는 실적도 아닌데
최근에 영업이익이 좀 줄었네요. 작년에 한 29조, 전년도 대비해서 작년이 이제 실적이 29.2% 줄었고 당기 순이익도 줄고 좀 준 측면들이 있긴 한데 그렇다고 뭐 크게 뭐 하이닉스도 60% 빠지는 영업이익 60% 그쵸. 빠지는 시대에 근데 사실은 이게 빠지는 거는 결국은 여기 이제 급등했다가 네. 급등 줬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 조금 차익 실현하고 물량 터는 느낌도 좀 들어요. 느낌도 들고 지금 깨면 안 되는 자리들 다 깼거든요. 깨면 안 되는 다 깨서 이게 더 가려면은 어느 정도 라인까지 내려왔다가 제 생각에는 10월 달 라인까지는 안 내려갈 것 같고 한 중간 라인쯤 한 16,000원대까지 왔다가 한번 옆으로 흘렀다가 다시 가면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은 흐르고 있잖아요. 그쵸. 흐르고 있으면 일단 대응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구간에서 지금 들어가신 가격대가 26,600원인데 네, 20% 비중이요. 예, 납득할 수 있습니다. 납득할 수 있고 들어가신 날짜가 3월 달인데 3월 21일이면 한 이 정도 날짜네요. 네. 나름대로는 시세 준 다음에 조정을 주고 이 자리에서 매수를 들어갔는데 이 자리 제가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납득할 수 있는 자리고 좋은 타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가 안 좋았을 뿐이지 네. 결과가 안 좋았을 뿐이지 그러니까 한 번 시세 주고 그 다음에 일단 상승했으니까 2단 상승을 할 수 있겠다. 횡보하면서 힘도 좀 모았겠다. 최근에 차트도 많이 빠졌겠다. 여기서 여기까지 빠졌으니까 횡보를 하다가 추세를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잘못됐느냐?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여기 올라갈 때 따라간 것도 아니고 떨어질 때 조정시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네. 충분히 살 수 있는 구간이고 이 정도 만약에 사셨다면은 주식 좀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손절을 못했을 뿐입니다. 이분은 어떤 이유로 이 종목을 매수를 하셨을까요? 그래서 기술적인 측면도 있을 거고요. 제 생각에는 대부분 중국 소비 관련주로도 많이 엮여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최근에 뭐 요즘은 다시 또 빠졌는데 화장품주나 이런 것들 좀 움직이기도 했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조금 접근해 본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네. 제 생각에는 타점 보니까 기술적으로 접근하신 것 같아요. 주식을 좀 진짜 하시는 분이신 네, 것 기술적으로 같아요. 접근하신 것 같은데 네.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손절이 제일 중요해요. 오늘이 사실 손절가예요. 오늘이 손절가 왜 오늘이 손절가냐면은 네. 차트 좀 보여주세요. 차트를 좀 보여주시면은 네. 지금 납득할 수 있어요. 그 제일 좋은 거는 이 자리가 깨졌을 때 빠져나오는 게 제일 좋았지만은 조금 더 추세를 볼 수도 있죠. 근데 어제까지도 볼 수 있었어요. 왜냐면 밑에 꼬리 내주고 이 자리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양복이 나와야 되는 자리예요. 왜냐면 전저점 라인하고 지금 맞는 자리가 어제까지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늘은 양복이 나와줘야 되는 자리인데 지금 흐르고 있잖아요. 예, 2% 넘게 빠지고 있어가지고 네. 지금 시장이 그래도 조금 반등을 주고 있거든요. 오늘 종가까지 좀 보시고 네. 만약에 현재 가격이잖아요. 종가가 됐는데 현재 가격이면은 손절 나가시는 게 맞다. 왜냐하면은 지켜야 될 자리를 깨버렸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오늘 종가에 최소한 비중 축소를 하시면서 최소한 지금 비중도 20%니까 적은 비중은 아니에요. 그래서 네. 최소한 비중 축소는 하셔야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제가 뭐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손절을 안 하시면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본인이 재산을 지키실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주식이 많아요. 좋은 주식들도 많고 2,000개 넘는 주식들이 대한민국 시장에 있고 단지 시장이 안 좋을 뿐. 최근에 시장이 조금 안 좋기 때문에 요 며칠 상간은 트레이딩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은 그래도 손절을 좀 하시거나 하시면서 가는 게 좀 맞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종가까지만 좀 판단하시고 네. 들어가시면 대응하시면 되겠다. 제가 보니까 주식 못 하시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손절가를 뭐 종가로 기준으로 보면 될까요? 종가에 네. 그러니까 손절가를 잡아드는 게 아니라 종가까지 보시고 보시고. 왜냐하면은 분봉상 지금 시장이 좀 돌고 있기 때문에 현재 원래는 손절가를 지나쳤죠. 지나쳤는데 네. 현재 시점에서는 지나쳤지만은 오늘 종가에 만약에 돌려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종가까지만 보고 종가에 어제 저가보다 내려온다 못 돌려준더라 양봉 안 나오더라 네. 그러면은 일단 던지고 가는 걸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인 락앤락에 대해서는 자, 오늘이 바로 손절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 종가까지 보시고 비중 줄이시는 방법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마지막 종목 살펴볼게요. 어떤 종목인가요?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입니다. 네, 이 종목 비중가, 매수가, 매수일은요? 예, 올해 4월 5일날 매수하셨고요. 43,000원에 비중 8%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입니다. 의약품, 의료기기 및 헬스케어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인데요. 지난 23일 건강기능식품 원료인 연어의 1위에서 추출한 추출물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원료로 좀 인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이 인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소식은 굉장한 호재일 거거든요. 근데 좀 차트가 지지부진해요. 네, 이벤트 소멸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네. 1위 오늘 점심을 대구탕을 먹어야 되나? 아, 너무 잔인하시네요. 제가 최근에 본 것 중에 가장 잔인한 장면은 네. 강원도 대관령 선자령 쪽에 가면은 그 양떼 목장이 있어요. 네네, 있어요. 가보셨나요? 저 대관령에 양떼 목장 갔었죠. 그 양떼 목장 입구에서 양꼬치를 팔거든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정말 잔인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봤는데 네. 어떤 저기 아버지가 그 막 3살 4살 애한테 그 장난친다고 양 받지 네, 뭐 그랬더니까 이거야. 그래서 양꼬치를 앞에서 좀 너무 진짜 닭꼬치도 아니고 양꼬치를 앞에서 파는 건 너무 잔인한 게 아닌가. 네, 저도 네. 올라가면서 양이 너무 귀여워서 네. 아니 이거 어떻게 먹어 진짜 세상에 인간이 제일 잔인해라고 했는데 먹었는데 맛있어. 그래서 2개를 먹었거든요. 저는 먹진 않았는데 네. 잔인한 사람이 있었군요. 그럼요. 남 얘기인 줄 알았는데 내 옆에 있었구만. 근데 제가 잔인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 네. 어떤 갑자기 일이 얘기하다니까 네. 먹는 얘기를 하면은 정신이 멍해집니다. 연어의 1위. 어느 왜냐면- 부위인지 아시죠? 그럼요. 그 하얗게 돼가지고 이렇게 먹으면은 저는 이제 그 대구 몸통보다 내장탕, 동태 내장탕 이런 걸 좋아하는데 네네. 애하고 이리 이런 거 있는 탕이 내장탕 딱 먹으면 어제 먹은 술도 깨고 아. 제가 지금 몇 끼째 못 먹고 있기 때문에 네. 먹을 게 생각이 납니다. 연어의 1위가 제가 들어오기 전에 찾아봤는데 정소라고 그치,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그겁니다. 예, 그건데 네, 거기서 추출을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추출을 해가지고 골관절염 개선 효과를 입증을 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런 개별 기능성 원료 인정에 따라서 파머리서치 프로젝트는 이제 무릎 관절염 기능 개선을 돕는 건강 기능식품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게 되었다. 네. 식약처는 어떤 물질이 치료제와 같은 효과는 없으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을 때 기능성을 인정한다. 아직은 치료제까지는 아니지만은 유의미한 상관관계 정도는 나왔다라고 판단이 된다 정도예요. 네. 그리고 이제 동사는 이번 이제 건식 기능성 원료 인정을 계기로 건강식품 기능을 보유하게 됐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제품을 개발할 것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43,000원에 요 구간 차트 좀 보시면은 밑에 볼게요. 43,000원에 뭐 한 요 정도 4월 5일이시네 양봉에 들어가신 것 같은데 네. 음봉에 들어가시네 한 요 정도 윗꼬리에서 들어가신 것 같은데 8% 비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간 거를 따라 들어가면은 비중을 못 실어요. 아, 그러니까 저는 가기 전에 미리 비중을 실어 놓고 가는 게 좋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급등한 걸 그러니까 따라잡고 8% 비중을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뭐 떡상을 했어요. 네. 20%막 떡상을 했다고 치죠. 그래봤자 8% 비중에서 떡상을 해도 얼마 못 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실패 확률도 높아요. 그러니까 들어갔는데 뉴스도 떴어요. 제 생각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아요. 왜냐하면은 이벤트 소멸 뉴스 떴기 때문에 네. 뉴스가 뜨고 바로 감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못 감았기 때문에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 트레이딩은 실패해요. 그리고 만약에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뉴스 떴네? 근데 안 가네? 그러면 본인 자체가 불안해서 손절을 치게 돼요. 그러면은 나중에 결과적으로 행보하다가 뭐 상한가 갔다고 치죠. 근데 결국 내 주식은 거기 없잖아요. 항상 남의 주식이 됐을 때 잘 가거든요. 그래서 지지부진할 때 차라리 특히 요즘같이 조금
불안정한 장은 상승장이다, 대상승장이다 그러면 모르겠지만은 요즘같이 불안정한 장에는 어설픈 자리에 들어가면 좀 위험하다고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업을 하셔가지고 계속 대응을 하실 수 있는 분이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은 이런 자리는 조금 위험해 보이는 자리고, 최근에 제약바이오들이 오늘 아까 보니까 동성제약 미쳤던데, 미쳐 날뛰던데 혼자서 동성제약 혼자 22% 미쳐 날뛰고 있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 4.42% 빠지고 있고, 헬스케어는 그래도 최근에 좀 올라왔으니까 10%고 있고 10%란 상태예요.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일단은 뭐 저는 계속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뭐 부정적으로 생각이 조금 됐죠. 그래서 좀 힘도 많이 빠지고 있고, 코롱의 그 여파도 아직도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코롱 생명과학 47,000원 손절가 드렸는데 지금 41,000원이에요. 네. 지금이라도 차트를 누가 중간에 끊었나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 지워진 것처럼 저는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이라도 기대감으로 간, 그 다음에 이제 어젠가 그저께 제가 생명과학 후발 뉴스를 봤거든요. 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게 올해 4월 초였죠. 네네. 4월 초에 말씀드린 뉴스 지금 나오기 시작했어요. 임상 실험 당했던 그 치료받았던 환자들이 지금 집단 소송에 나서겠다는 뉴스를 봤거든요. 네. 하죠. 이게 수순 1, 2, 3, 4, 5, 뭐 ABCD가 다 와구가 짜져 있는데 이거를 꿈과 희망을 가지고 버티는 건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단기 반등을 줄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윗꼬리 한번 나왔잖아요. 하루 그냥 훅 올라갔다 훅 떨어졌다는 얘기인데, 이런 자리에서 기가 막히게 매도를 칠 수 있다는 거는 전업 투자는 가능해요. 근데 나머지는 이 위에서 팔았다가 밑에서 다시 뭐 잡는다 뭐 이런 거는 사실은 그냥 뭐 우리 옛날에 스타 할 때 입스타 뭐 이런 느낌이죠. 뇌피셜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런 걸 기대하시면서 주식을 하기는 힘들어요. 이거는 그냥 변동성이고, 주식은 추세를 먹는 거지 변동성을 먹으러 가는 거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나 말씀을 드리면, 그때 손절가 이미 깼기 때문에 저는 일단 매도로 대응을 하시는 게, 그때 손절가 47,000원 제가 이 정도 가격대에 드렸던 거예요. 이 정도 가격대인데 깨지니까 지금 조금씩 흘러가고 있는데, 제 생각엔 흐름은 더 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인보사를 믿고 들어오셨으면은 인보사가 깨지면은 자기가 매수를 해야 될 이유가 없어진 거거든요. 네. 매수를 해야 될 이유가 없어지면 일단은 매도를 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은 솔직히 들어서, 일단은 지금이라도 혹시 갖고 계신 분들은 매도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파마 리서치 프로젝트를 이제 맞아 보면은 오늘 자리가 분기점이에요. 오늘 자리가 무슨 자리냐면 121선, 481선 골드 크로스 자리이기도 하고, 네. 지수가 여기서 계속 버텨주는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 자리가 지금 그나마 지금 양봉은 아니더라도 조금 약 상승 나오고 있는데, 이 자리가 깨지면 일단 3만 원대거든요. 그래서 금일 양봉이 뜨는지 확인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 지금 분봉상 코스닥도 한번 볼까요? 분봉상 코스닥은 죽네요. 그렇네요. 코스닥은 지금 오늘 장시장이 여기인데 지금 1분봉이에요. 빠졌다가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올라갔다가 계속 하락을 하고 있고, 바쁘네요. 1분봉은 원래 바쁜 애들입니다. 네. 예. 그리고 그나마 코스피는 지금 한번 빠졌다가 다시 잡아주면서 상승세 돌리고 있는데, 네. 코스닥은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일단 시장이 좀 돌리는 걸 좀 보고 와야 되긴 했죠. 지금 양봉 나왔네요. 와, 양봉 나왔네. 그 양봉 여부를 좀 확인하시고, 이 네. 자리 만약에 오늘 종가가 현재가가 오늘 종가다, 홀딩 가능. 하지만 여기서 새 호가라도 빠진다. 새 호가라도 빠지면은 음봉이잖아요. 8%니까 최소한 비중 축소를 하시든 던지시든 양봉이 나와야지, 오늘 양봉이 나와야 이놈은 사는 놈이에요. 네. 양봉이 안 나오면은 이놈은 죽는 놈이기 때문에 양봉 여부를 좀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고, 만약에 못 파시겠다, 어차피 비중도 좀 작다 그러면은 내일까지는 확인하실 수 있어요. 내일까지만. 오늘 목요일이죠. 네. 내일까지, 금요일까지만 이 추세를 지켜주는지 확인을 하시고, 만약에 깨지면 일단 도망 나오시는 걸로. 이 추세 오늘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내일까지는 이제 양봉이 나와줘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 같은 경우도 음봉 튀었다가 바로 양봉을 돌렸거든요. 이 종목은 이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하고 있는 종목이기 네.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양봉, 다행히 지금 양봉 나오네요.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 호가가 많지 않고 거래량이 많은 종목은 아니지만은 지켜줘야 될 자리 지켜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양봉 여부 아니면 내일까지만 보시고 네. 지켜주는지 확인하시고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종목인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는 양봉 여부를 확인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요. 적어도 내일까지는 보시고 좀 빠르게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보통 이런 뭐 원료 이렇게 나오면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고 판명이 나면 인정받고 저희가 보통 아는 임상 1차, 2차까지 가는 거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냥 믿음으로 좀 기도를 하면서 가져가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한다면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것도 가능하죠. 가능합니까? 그럼요. 아, 왜냐하면 그 기도 매매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예전에 제가 어떤 유튜브를 봤는데 제 생각에는 그분이 주식 할 줄 아는 분인데 재미로 하시는 것 같은데 한 손에 십자가를 들고 한 손에 방울을 들고 진짜예요. 저 그분 본 적 있어요. 본 적 있으세요? 네, 저 봤는데 네. 계속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네. 차트 앞에서. 네. 맞아요. 양쪽에 이렇게 들고 막 기도를 하면서 막 올라가다 양봉 올라간다 이러면서 막 기도하시면서 흔드시면서 네. 너무 재밌었어요. 예, 매매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물론 네. 제 생각에는 올라갈 자리에서 하고 이제 하겠죠. 네. 하겠지만은 기도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종교가 없기 때문에 네. 기도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제가 간절하게 기도했었던 때가 있어요. 2008년에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네. 들어주지 않으셨죠? 들어주는 게 아니라 거의 골로 보내버리더라고요. 그때 정말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이래서 사람이 자살하는구나 이 생각까지 들 정도로 완전히 골로 보내버려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 기도를 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권해드리진 않으나 사실 오늘 자리 지켜주면은 제 생각에는 추세가 크게 나올 수도 있는 종목이에요. 왜냐하면 네. 저는 이제 손절을 했다가 만약에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손절을 쳤다가 만약 이 자리에 다시 지지되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빠르게 손절을 치고 그 세호가 밑에서만 잡아도 본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이랑 수수료를 빼면은 세호가만 밑에 잡으면은 퉁이에요. 근데 평단가가 낮아져요. 그러면은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네네. 근데 만약에 이제 아예 난 버티겠다. 그럼 사실 긴 롱텀으로 보면은 네. 못 가져갈 종목은 아니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두 번 하락 주고 횡보 한번 주고 좀 다시 시간이 한번 상승 걸리겠네요. 주고 예. 네. 그래서 추세적으로 상승을 만들어가는 자리고 오히려 저항선이었던 라인을 뚫긴 했어요. 뚫긴 했는데 지금 그 뚫었던 자리를 이 라인을 도로 내줄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도로 내주면은 밀려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고 도로 내주지 않고 만약에 지지가 되고 혹은 최소한 39,000원 241선 라인이라도 지지가 돼주면은 충분히 시세를 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대응하시는 게 맞고 만약에 꿈과 희망을 좀 실어 보시겠다 라고 하시면은 뭐 241선까지 보는 건 방법일 것 같아요. 만약에 조금 더 나는 꿈과 희망을 좀 실어 보겠다 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오히려 글쎄요 한 전저점 라인,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쳤다가 39,000원대 추가 매수 들어갔다, 그러니까 매수 들어갔다가 입질 들어갔다가 만약에 좀 더 빠져가 전저점 내려오고 양봉 돌린다 그러면은 추가 매수 좀 들어가고, 그러니까 처음에 시세를 먹기 전에 사전 작업을 되게 열심히 하는 편이거든요. 샀다가 팔았다가 평단가도 맞지만 사전 작업을 해요. 한 종목에 짧으면 일주일, 길면 한 달 동안 이 사전 작업을 쭉 하다가 나중에 시세가, 그러니까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안 나오고 이거는 오래 끌고 갈 종목이 아니다면 쳐버려요. 근데 사전 작업을 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흐름이 나왔다 라고 하면은 무조건 홀딩하고 끌고 가는 거죠. 그래야 대시세가 터져요. 시세 예를 들어서 비중 8% 이런 거 가지고 시세가 터지면 먹을 게 없어요. 근데 네. 비중 최소한 20% 30% 가져가셔야지 시세가 나왔을 때 내 계좌에 돈이 꼽히기 때문에 처음에 사전 정지 작업들을 하고 들어가시는 게, 예를 들면은 파마 리서치 프로젝트만 해도 차트 한번 보시면은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빨리 말씀드릴게요. 이 자리에서 네. 사전 정지 작업 미리 하시는 거죠. 특히 이 자리에서 하기는 좀 부담스럽고 최소한 제 생각에는 이 양봉 위에서 뜬 자리 여기서 중단선 넘어오는 자리부터 해서 여기서 조금씩
매수를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계속 중단선 밑에서 노는 자리고 어느 순간부터 돌리거든요. 중단선 위로 싹 올라와요. 여기서부터 조금씩 들어갔다가 훅 나오고 제일 좋은 자리 이 자리죠. 밑에 꼬리 돌렸잖아요. 밑에 꼬리 나온 거 확인하고 들어가시면은 큰 무리가 없었던 자리거든요. 네. 밑에 꼬리를 잡아주는 게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었겠다. 그래서 한 2주 정도 사전 정지 작업을 좀 하셨다가 기다려 계셨으면은 장대 양봉이 터질 수 있는 자리들이기 때문에 바닥 잡아봤다는 게 그렇게 해서 주시기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241선까지도 볼 수 있는 여지는 있다 말씀을 드리지만 저라면 빨리 치고 재진입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네 종목 상담 도와드렸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시고 알찬 소식 전해주신 이영재 전문가님 보내드려야겠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생방송으로 진행된 오감만족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종목 상담 접수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릴게요. 카카오 플러스 친구 오감만족을 친구 추가해 주시고요. 고민 종목, 매수가와 비중, 마지막으로 매수일까지 이렇게 4가지 남겨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오감만족에 오는 숫자 5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SK 하이닉스, 네이버 등 굵직한 기업들이 부진한 성적표를 내놨고 환율 역시 좀 우리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은 상황인데요. 내일도 오감만족과 함께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슬기로운 투자 생활은 ITBC와 함께 ITBC 채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오후 1시에 카페인 주식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